마음설계자의 6장에 욕망을 조절하는 열쇠. 욕망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재산을 늘리지 말고 그 사람의 욕망을 없애라. 행복하게 하려면 에피쿠로스 주의 가르침. 앞서 설명했듯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와는 거리가 멀다. 욕망은 행복의 신기루라는 역할을 뛰어넘는다. 욕망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고통과 좌절을 안기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욕망은 만족감과 정서적인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욕망을 없앨 수는 없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도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를 목표로 이끌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욕망을 유혹이라 하고 우리를 목표로 이끄는 욕망은 인류라고 하는데 다음 장에서 둘 다 살펴볼 것이다. 어떤 욕망은 매우 유익함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증폭하고 확장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욕망이 계속 몸부림치며 고통을 안길 때 목표를 이끄는 욕망의 성향은 문제가 된다. 대중적인 통념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한다. 실패하지 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몇몇 유명한 사상가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욕망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욕망이 촉구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풋, 인식을 통해서 욕망을 통제하는, 그래서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 사람은 갈망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해결책에 익숙하다. 그따위 가르침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마음챙김, 윤리적인 삶, 지혜의 조화를 통해서 갈망의 악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욕망에 주목한 또 다른 현명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였다. 에피쿠로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의 없으며 가능한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욕망. 현명한 자는 욕망을 없애려고 한다. 나는 항상 운명보다는 나 자신을 지배하려고 노력했고 세상의 질서보다는 나의 욕망을 바꾸려고 했다. 데카르트. 자유는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진다. 에픽테토스. 다마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 환자가 의식은 또렷하지만 완전히 마비되어서 말도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예 또는 아니오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태를 잠금 증후군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고 그것이 낫기도 하겠지만 흥미롭게도 이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적인 삶의 질은 매우 높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뇌는 자기 상태를 억지로 개선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법을 매우 빠르게 때로는 몇 시간 만에 배운다. 욕망의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람은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피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면 불쾌해진다. 에픽테토스. 불교의 해결책은 모든 욕망을 없애는 것이고 에피쿠로스의 해결책은 욕망을 꼭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며 스토아 철학의 해결책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각각의 관점이 욕망의 지배에 대한 서로 다른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곁들이고 조정하는 민첩성을 갖출 수 있다면 욕망을 강화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자신을 이끌 수가 있다. 날뛰는 욕망을 곁들이기. 지향하는 목표는 서로 달랐겠지만 위대한 심리 건축가 다수는 욕망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욕망 조절 근육을 강화하는 법을 개발했다. 인풋, 조정, 욕망을 그래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기술은 특정한 욕망의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능력이다.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은 또 다른 갈망과 동기부여의 힘을 증가시키는 반복과
집착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인지적으로 까다로운 과제를 받아든 실현 참가자들은 자극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작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집중하면 욕망을 고조시키는 생각의 순환을 시작할 수가 없다. 저 기본적인 욕망 조절의 핵심은 자극에 대한 정신적인 친밀감이나 거리감과 관련이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욕망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출 기회를 제거한다. 욕망을 상향 조절하려면 원하는 자극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과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순수하게 집중해야 한다. 최초의 욕망, 상향 조절, 변화된 욕망. 또한 욕망을 하향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자극에서 주의를 딴 뒤로 돌리고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심지어 자연한 태도로 그것에 집중하고. 최초의 욕망, 하향 조절, 변화된 욕망. 마르코스 아울리누스는 하향 조절의 몇 가지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고기와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물고기의 사체이고 저것은 닭과 돼지의 사체다. 발레르노 와인은 포도즙일 뿐이고 화려한 자줏빛 예복은 조개의 피로 염색한 양털일 뿐이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그것의 벌거벗은 본질을 깨뜨려 봐야 한다. 사물의 겉모습은 이성의 놀라운 왜곡이며 무언가를 애써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 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속일 때다. 마르코스 아울레우스. 불교에서는 원치 않는 성욕의 마법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방법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차단하여 역종의 불길을 끄기 위해 내장, 뼈, 혈액 같은 인체의 혐오스러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의 불교적 실천은 우리의 인식에서 주관성과 정념을 제거하고 욕망의 대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는 꿈에 빠져들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감사하자 했네요. 감사함으로 해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을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욕망,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하는 지금 가지려는 욕망은 영원히 가지려고 하는 욕망과 충돌한다. 불행한 사건을 예상하는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사람들이 받는 정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아라고 불리는 불교의 교리는 자라는 개념이 완전히 환상이라고 강조한다. 당신이 현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10년 전 또는 심지어 10초 전 당신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자각과 인식의 집합이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의 집합에 불가분하게 묶여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피하고 싶어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갖고 싶어하는 정체성 때문에 일어난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인적 삶의 이야기, 서사적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부정적인 감정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줄어들어서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아, 정체성에 근거한 욕망. 또한 수토와 철학은 위에서 내려다보기라고 알려진 방법을 사용했다.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봐라. 수천 마리 동물 무리의 의식, 고요하거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의 항해.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공유하고 떠나는 다양한 방식, 오래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 당신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삶 등등. 마르코스 아울레우스. 이 인용문을 읽노라면 우리의 걱정이 누구나도 사소하다는 데 겸손한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위에서 내려보기. 홀로코스트 기간에 참혹한 나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크라. 그 순간 나를 억압하던 모든 것이 객관화되었고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해되었다. 이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뛰어넘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이미 과거의 일처럼 관찰했다. 나의 고통은 모두 심리학 연구의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다. 죽음의 성인에서 도널드 로버트스는 인지행동치료 철학에서 이런 인식 실험이 현대 심리 치료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런백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고 자신의 상황을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향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거리를 둔 채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고민하는 확대된 관점을 가지라고 환자들에게 권유했다.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어? 네 회사에 일하고 싶어? 나는 이 회사에 일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슬프다는 거죠. 취업에 대해서. 그러니 이런 쓸모없는 욕망을 버리고 결과를 향해서 더 아름답게 짜보자. 출퇴근에 1시간 반이나 걸린다는 것. 자, 부적절한 욕망은 그렇고 조정을 해서 또 하고 적절한 욕망은 인지적으로 해서 가진다. 이런 전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면 욕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충족되지 않은 갈망으로 고통받는 성향을 대부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작용과 반작용. 탐욕과 혐오는 생각의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생각으로 대처하는 생각의 치환 과정을 통해 약화할 수 있다. 보디 8정도. 내가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상형 조절과 하형 조절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전술이다. 부적절한 욕망이 반작용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적절한 욕망으로. 빨간색 신호등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짜증을 내면서 기다린 적이 있는가? 물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빨간색 신호등이 너무 빨리 녹색으로 바뀐 걸 아쉬워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운전 중에 샌드위치를 먹거나 면도를 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갈등 속에 기회가 있다. 다음번에 빨간색 신호등을 만나거든 최대한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키워보자. 앞에서 살펴본 상형 조절 기술을 사용하여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욕망을 가지는 것이다. 기존의 욕망인데 반작용으로 상반된 욕망을 만들어내면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모든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행동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욕망은 알고리즘 형태로도 작동한다. 우리의 욕망 중에서 어떤 것들은 별개의 대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습관이다. 습관.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성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은행 계좌의 금액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은 돈을 갈망하도록 습관화되어 있다. 습관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노피의 디오게네스는 매력적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 디오게네스는 늙은 노숙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매우 존경받는 철학자였고 현대 미니멀리스트의 선구대로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거부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의 파격은 자연과 이성이 사회적인 간섭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고 여러 면에서 동물들의 단순한 삶이 문명사회가 요구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삶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아마도 당신은 디오게네스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그가 위대한 철학자였다는 사실이 위생이나 사회적 예절을 무시하는 합당한 이유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의 삶은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버리더라도 자신의 평온함이나 목표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만약에 특정한 욕망에 대한 의존성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한다면 금욕주의를 실천할 수도 있다. 금욕주의는 자발적인 불편함이며 자신이 원하고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욕망을 빠르게 없애기 위해 이런 행동을 자기 체벌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욕주의의 유용한 목적은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영원한 욕망을 하향 조절하는 것이다. 금욕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신을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느끼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과 관련된 욕망의 만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단해라. 비행기 고놈이 좌석을 견디지 못하거나 캠핑을 싫어하거나 온도 조절기가 완벽한 온도로 설정되지 않을 때마다 불만을 느낀다면 당신은 안락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완벽한 환경은 매우 드물게 만날 수 있을 뿐이기에 이런 의존성은 그의 외의 대부분 환경에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한다. 또 이런 중독의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참다하면 욕망을 하향 조절할 수가 있다. 적당한 금욕주의를 자주 실천하는 것은 욕망이 가치 있는 선택의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마음에 심어준다. 자신의 욕망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배우고 나면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욕망 조절의 원리는 더 넓은 범위에서 불필요하고 고통을 피하고 자신의 욕망과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원리들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목표의 지금 그대로 살펴보자 했어요. 따라서 그의 목표는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선택하면 그는 경기에서 지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니 최선을 다했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내면적인 목표는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낳지 않으며 내면적인 목표로 충분한 삶을 실현하는 것은 끊임없는 감정적인 고통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건물은 너무나 취약해서 작은 돌풍에도 쉽게 파괴될 것이다. 여기서 작은 돌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슬거리 한 개가 부러지는 순간에 건물 전체가 무너져서 감정적인 참여를 초래한다. 그러나 오른쪽 건물은 매우 견고하며 이런 목표 구조를 가진 사람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튼튼할 것이다. A라는 목표가 실패하더라도 B라는 목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환을 더 빨리 실행할수록 고통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목표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직장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당신은 무너질 것이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감정에 투자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투자의 원칙은 바람직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분산 투자는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행위다.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의 모든 자금을 투자하면 변동성에 취약해 주듯이 특정한 목표나 결과에 전부 투자하면 정서적으로 취약해진다. 설명한 전설상에서 모든 결과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까지 욕망을 상향 조절하거나 하향 조절해라. 가장 높은 감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목표를 향해 욕망을 투자하라. 유동성 투자 원리는 욕망 설계와도 관련이 있다. 한 가지 투자 형태에서 다른 투자 형태로 자금을 신속하게 옮길 수 있어야 새로운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과 영역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라. 망하기 직전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욕망에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구별하라는 수도와 철학의 가르침은 이와 매우 큰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 욕망 조절이 점점 더 빨라질수록 새로 고침 빈도 즉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진다. 욕망이 당신을 찾아오게 하는 능력을 갖췄다면 욕망을 정복한 것이다. 효과적인 동기부여에 앞서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안정시키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감정은 더 목표를 성취하려는 계획을 가로막을 것이다. 실용 철학의 창시자들은 감정의 통제와 안정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목표로 설정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만족하는 능력은 가치관에 충실하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하다. 핵심 정리.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유혹을 줄이고 우리의 목표로 이끄는 에너지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욕망을 상향 조절하면 원하는 자극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과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반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욕망을 상향 조절하거나 하향 조절함으로써 욕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의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실패의 고통을 없애는 훌륭한 방법이다. 과거의 일 또는 이미 가능성 영역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갈망을 멈추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